자, 5번 시간에는 12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12운성이라는 것을 뭘 보고 12운성이라 하느냐. 자, 페이지는 139페이지를 열어 1권 명리여론 1권 139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12운성에 대한 그게 있어요. 무엇을 12운성이라 하는가. 자, 12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12달이 있는데 갑이 12달을 가는 동안에 어떠한 힘이 있고 약하고 좋냐 나쁘냐를 척도한 것을 12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를 배운 사람은 주로 이제 풍수는 호텔을 쓰죠. 호텔은 똑같은 말. 호텔이라는 것은 살이 병아리가 알을 안고 있다. 또 뭐가 용이 말이야 붓을 품고 있다. 이 산 자체가 어떤 형상 우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라는 것은 이 안을 포자는 태를 안고 있다. 지금 사람을 안고 있는 것처럼 뱃속에 안고 있다는 것을 풍수에서는 포태법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 사주를 배울 때는 우리가 포태를 쓰기는 쓰는데 별이 12달을 돌아갈 때 어떠한 왕력의 힘을 내고 있고 그러면 그 왕력의 힘을 내는데 이럴 때 힘을 냈을 때 이러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걸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이 포태를 알아야 사주에 이 사주가 강하다, 약하다, 왕하다 이걸 갖다 책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12운성은 꼭 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음은 말이죠. 자, 양과 음이 있는데 양은 있고 음이 있죠. 양은 태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은 항상 앞으로 갑니다. 양은 앞으로 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음에 양은 태양 달이죠. 다른 음에 되는 거. 음은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양의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으로 태어나면 양으로 태어나면 순행 12운성이 앞으로 착착 순행이 갑니다. 근데 음으로 태어나면 어떻다? 자기 일간이 일간이 음으로 태어났을 때 역행 반대로 가야 돼. 안 들어간다. 그 12운성이 들어가는데 12달에 있는 이 12운성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척도를 해낸다는 거죠. 중국에는 이렇게 발달돼도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80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사주를 봐줄 때 이랬다 하니까 이 사람이 참 내대로 잘 풀려가지고 대만을 갔어요. 대만 가서 사람이 대만에 장총 내 그 당시에 80년도 3,000원 받았습니다. 상대서가 특권을 줘가지고 집도 땅이 좁으니까 대만 가서 아무도 큰 전투를 줘가지고 막 고기도 기르고 이런 경우인데 그 사람 한번 만나러 가면 장관도 못 만나. 근데 그 소비배가 50만 원이에요. 한번 감정이 50원, 100만 원, 변기값 하면 더 많이 받대.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중국은 뛰어난 사람은 역학계통에 이런 사람을 초빙해가 보고 있다. 그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달나라에 가서 월석을 주워오고 지금 화성에 가서 그 땅의 지질을 연구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작을 보고 민다는 것은 사주가 미신이 아니라 그만큼 사주가 자연의 이치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연의 속도가 빠른 거 인간이 못 따라가죠. 사람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래 나가는데 사람이 그만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역학이 쳐진다 이거죠.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역학은 정부에서 투자 이런 자리도 안 해줘. 과학은 수십 조씩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대가 투자를 적게 하고 현대 문명이, 현대의 서양의학은
투자를 많이 하면 서양이랑 대속도를 발전하는데 파리가 죽는 거죠. 발전을 못하는. 그러니까 맞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역할 투자를 안 하고 세월은 빨라가지고 요즘 5분 시대는 세계가 5분 시대. 5분 되면 안 갈 나라 인터넷 하다가 시대가 5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유행하면 5분에 딴 데서 뜨면 지금도 유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아이돌 하나면 세계 막또 본다. 싸이고 하니까 얼마 전에 세계가 다 왕들 다 흔들어. 그렇게 발달된 인터넷 시대 때 그래서 이 사작을 좀 한다 이거예요. 이 사계의 신비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거죠. 신비를 풀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달이 있는데 갑이라는 존재가 목은 갑이 주체가 있어. 갑이 목을 움직여요. 남방은 화가 병화 태양이 열이 태양이 주체가 되고 움직거리고 서방은 신금이라는 거 주체가 경금이 돼가지고 움직거리고 양금이니까 여기는 임수가 돼서 움직거린다. 그렇게 이렇게 움직거리는데 이 움직거리면서 그게 사람이 말이죠. 저렇게 움직거리고 어느 때는 힘이 세고 어느 때는 약하고 어느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척도를 보는 거죠. 힘의 척도. 힘의 척도를 봐야 균형의 척도를 발견할 수 있어. 그 갑이라는 힘의 척도를 보면서 이 사주에 갑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사주 전체에 얼마나 영향이 있어 미쳐가지고 미친 영향마다 이게 이제 갑이 제절되는 거야. 그런데 갑을 봤을 때는 해에서 태어나가지고 묘에서 제왕이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이것을 갖다가 갑이 활동 방면입니다. 갑이 활동해서. 그러니까 벌써 싹이 땅밥으로 보면 싹이 땅밥으로 밀었을 때는 이미 석 달 전부터 땅에서 갑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표층적이라는 동지가 되면 땅에서 이미 양기가 막 돋아오는 거죠.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인해서 표출해가지고 여기서 왕기를 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왕기일 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많은 걸 하다가 결국은 미에 들어가서 이제 영양분이 이제 다 자기가 가진 영양분을 다 소모를 시켜가 열매나 이런 걸 만들어서 미에서는 자기 기운이 이제 죽는 기운이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해면이 목구의 사막의 활동 방면입니다. 그리고 활동 방면은 그럼 목은 여기서는 얼마나 힘이 있고 여기는 어떤 작용이 되고 여기는 어떤 작용이 되고 이렇게 쭉 작용을 12달로 세분해한 것이 12운성이다. 그래 별이 12번 돌아갈 때 일어나는 기운을 갖다가 12운성이라 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풍수지리를 볼 때는 저를 포태법이라 했다. 용어가 다르죠. 포가 절이 바뀌어 있는데 포를 절이라 하는데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지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내용을 한다. 그러면 갑이라는 것은 해면이 목구이 갑인데 갑이라는 것은 해에서 장생을 합니다. 장생은 여기 보면 140페이지에 보면은 심여춘이가 쓴 책에 보면 자편진전에 보면 12운성은 사람이 태어나가 12달 동안 돌아가는 운기의 강약을 표시한 수로라입니다. 강약을 표시한 수로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생해가지고 죽고 죽은 이후에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사람에 비유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걸 비유한 것을 12운성이라 한다. 이게 별 기운인데 하늘의 별의 기운인데 그걸 사람에 갖다 붙여가지고 12달에 이럴 때는 이렇고 저렇다는 걸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이 목이라는 이 자체는 해에서 장생을 합니다. 장생은 태어날 장자 태어날 생자입니다. 태어난다. 그럼 목이라는 건 태어나면 바깥으로 공기를 내뿜는 게 아니고 땅에서 기운이 이제 목 기운이 소생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에서는 모욕을 합니다. 목욕. 축에서는 관대를 합니다. 그 시도 좀 다 있죠. 140페이지 관대. 그리고 갑이 인형은 녹을 합니다. 녹. 묘에서는 가장 왕이기 때문에 제왕을 합니다. 제왕. 가장 왕하다. 왕. 목의 왕은 묘죠. 옛날에 무주를 만들어졌을 때 원래 왕이 여자가 왕이었어요. 남자가 왕이 아니라 여자가 왕이야. 왜 그랬을까요?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 시족이 멸망을 하니까 여자를 가장 위대하게 받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생일을 가장 생이 먼저 태어난 성이 강씨라는 강씨. 여기 우리나라 진주강씨가 있죠. 강씨. 이 계집녀잖아. 계집이 왕이 돼가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 이거 강씨입니다. 하늘의 음양기운, 음과 양의 기운을 왕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자다 하는 거죠. 강씨. 그래서 여자가 왕이었다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 우리 유황벌처럼 말이죠. 유황벌 여자가 옹하듯이. 여자가 터다 애를 낳아줘야 부리면 애를 안 낳아주면 죽어버리니까 남자는 쳐다부터 끝다리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게 억조 창생, 우리가 인간 억조 창생. 항상 그 창생된 인간이 살아오면서 여자가 번식을 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주체를 만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이 전부 다 여자 주체를 만들어 이럴 때 보면 간시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기시 뭐 이런 성들. 전부 옛날 이런 성들. 그러다가 여자들이 저렇게 하다가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부족히 쌀이 벌어졌어. 쌀이 벌어지니까 가장 쌀을 벌어져. 쌀 벌어질 때 여자가 못 나가는 힘이 없죠. 이렇게 남자가 슬슬 쉽게 말하면 상상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상상해지면 여자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힘센 사람들은 우리는 조선조의 건국신화가 4300년 당군신화할 때는 웅족, 호족, 마족, 가족, 술족, 돈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 잘 들었던 웅족이 곰족이죠. 곰족이죠. 곰족의 여인을 갖다가 기도를 지가 사람을 만들어서 웅족. 그럼 우리는 곰자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곰의 불황에서 나오는 호족, 호랑이 불황 나오는 호랑이 불황은 살았습니다. 성질이 살아보다 우리는 호랑이 말을 했다. 난 곰말을 했다. 이런 뜻이야. 호랑이 말이 얼마나 사나워요. 그럼 못 참아. 이런 성질이 급해가지고. 20일 기다려야 뜸딱 나가버려. 일주일 안 돼요. 그 밀려난 곰이 그렇게 해가지고 곰은 말이야 발바닥에 그걸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곰은 덩치가 기대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산에 가면 나무 밑에 가서 발바닥 끌어가지고 발바닥 호래 곰 발바닥은 찐득찐 진이 나옵니다. 진득진득 나오니까 이거 땅을 쉽게 말하면 툭툭 치면 개미가 그 달아붙습니다. 이 영양처럼 개미를 맨날 핥아먹어요. 나무 땅. 하루 종일 밀어 먹어야 돼요. 안 먹고 못 살아. 그래, 밀어나니까 20일을 삼아가지고, 웅족이 말이지. 예, 보면 그러잖아요. 마늘 먹으면 털이 없어져요. 명구문을. 서구 사람은 명구를 좋아하지 않죠. 동양 사람은 명구 아주 좋아합니다. 동양 사람 쑥을 많이 줘. 피가 많아. 선해요. 서구 사람은 육식동물이에요. 사납습니다. 동양 사람은 채식동물이에요. 순해요. 순하니까 상강어린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봤더라. 조상을. 서구 상강어린이 뭔지. 효가 뭔지. 효락하면 효란 용어도 없어. 효는 어른을 봤더니 어른과 사이좋게 지내는 걸 효다. 이런 식이지. 효가 없어요. 용어가. 그렇게 여자들 주체가 돼가 저런 성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12무성 제왕을 보면 전부 다 여자가 음이 왕이 돼 있어. 음이. 이게 최초에 만들어질 때 그 역사. 그래서 음이 그 주장이야. 그래서 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번식이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남자가 됐다.